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의 하락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16% 급등하며 지난 7개월 중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화이자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10월 10일 테슬라는 오랫동안 예고했던 로보택시의 디자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리비안이 2024년 생산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가 주요 부품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플이 기존의 연례 제품 출시 전략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다른 앱스토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의 하락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96%, 나스닥 지수는 1.18%, 다우 지수는 0.94% 하락했고 알파벳과 아마존 주가가 각각 2.4%, 3.1% 떨어졌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 중진유도 상승해 7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강력한 고용 데이터에 힘입어 4%를 넘어 4.02%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한 경제 데이터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미국의 경기 순환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티는 S&P 500 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6,3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랙록 투자 연구소와 UBS 글로벌 자산관리 역시 미국 경제의 활력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하락이 위험 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의 낙관론은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고용 호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순환주와 위험 자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16% 급등하며 지난 7개월 중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새로운 액체 냉각 솔루션을 발표하고 매 분기 10만 개 이상의 GPU를 출하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AI 관련 하드웨어 수요 증가로 GPU 출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엔비디아의 GPU를 포함한 서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액체 냉각 솔루션은 AI 워크로드의 높은 전력 요구를 해결하고 에너지 비용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슈퍼마이크로는 연례보고서 발표 지연과 회계 조작 혐의로 인해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견은 국가발전기업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10조 위안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여 공공 지출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재정 지원과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 은행들이 중국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최근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중국 주식이 추가로 15에서 20%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MSCI 중국 지수와 CSI 300 지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HSBC와 블랙록도 최근 중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급등세가 다소 과도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화이자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스타보드는 성장이 둔화된 화이자의 성과를 개선하고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수요 감소로 주가가 최고치에서 절반가량 하락한 상태이며 최근 다른 제품들도 그 수익을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보드는 이전 화이자 CEO였던 이안 리드와
전 CFO였던 프랭크 다멜리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은 이에 관심을 보인 상태입니다. 현재 CEO인 알버트 블라는 팬데믹 이후 수익성 회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회사는 최근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테슬라는 오랫동안 예고했던 로보택시의 디자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년간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로보택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여러 차례 약속된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경쟁사인 알파벳의 웨이모와 아마존의 주크스는 이미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 중입니다. 로보택시 시장은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레이먼드 제임스는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의 예약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기술이 여전히 미완성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로보택시 발표에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차량이 아닌 제한된 공간에서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사이버캡 또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를 소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리비안이 2024년 생산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가 주요 부품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비안은 올해 초 공급업체인 애틀랜타의 에식스, 후르카와의 소통 실수로 전기차 모터에 필요한 구리건선 공급의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알런 픽업 및 SUV 모델과 아마존을 위한 배송밴 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로 리비안은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를 18% 줄였습니다. 공급망 내 백업 공급업체가 없던 상황에서 단일 부품 부족이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이어지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은 리비안이 올해 말 긍정적인 총마진 달성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기존의 연례 제품 출시 전략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9회에서 10월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주요 제품을 일괄 출시하던 방식 대신 더 유연한 출시 주기를 도입해 제품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품의 다양성 증가와 일부 제품의 빈번한 업데이트 필요성 감소에 따른 변화입니다. 애플은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연중 분산해 출시할 계획이며 일부 제품은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10월 28일 iOS 18.1과 함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업데이트로는 챗GPT 통합, 쉬리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다른 앱스토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결과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정책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에 따라 구글은 경쟁 앱스토어가 플레이스토어의 앱 카탈로그에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스토어에만 출시하도록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를 특정 위치에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당했습니다. 이 명령은 3년 동안 유효하며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법원의 명령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개발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